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행복한 스마트워크입니다. 그동안의 스마트워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마트워크가 뭘까요? 영어 문장의 번역 그대로는 영리한 일, 똑똑한 일 정도로 번역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원격 근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크면 스마트워크지, 행복한 스마트워크라는 말, 행복하다라는 게 어떻게 붙여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45분,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잦은 야근으로 인해서 고생됐었던 아내의 마음도 위로할 겸 오늘 만나고자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을 좀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칼퇴근을 하고자 짐을 챙기고 있었죠. 이제 퇴근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오후 점심시간 이후부터 보이지 않으셔서 벌써 퇴근한 줄 알았던 팀장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예상할 수 있으시겠죠? 자리에 앉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팀장님은 오시자마자 내일 오전까지 상무님한테 보고를 할 테니까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내고자 합니다. 야근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더니만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뭔가 열심히 클릭을 하고 들여다보시더니 30분이 지나셔서 바로 퇴근을 합니다. 자, 이제 약속 시간 늦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만들려면 회사 계정으로 온 메일들과 인트라넷과 여러가지 문서들을 뒤져야 되는데 집에서는 회사 메일 계정에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년 전이었다라면 다시 한번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늦을 테니까 어쩔 수가 없다, 화가 나게 한 다음에 레스토랑 취소를 하고 야근을 하고 지친 마음과 표정으로 새벽에야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팀장님이 일을 시키자마자 우선 중요한 자료들을 뒤에서 설명할 드랍박스나 다음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 폴더에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면서 약속 장소로 가면서는 이동 중에 자리에 서 있을 때에는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아이패드 등의 스마트 패드를 사용을 해서 그동안 올려두었던 문서들이 있습니다. 문서들을 읽고 꼭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 보고서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추려놓죠. 이렇게 드랍박스를 사용을 하면 엑셀 문서는 물론이거니와 파워포인트까지도 여러가지 문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놓은 후에 이제는 맛있는 저녁을 먹죠.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밤에는 좀 일을 해서 늦게 자야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해놓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내하고 아이를 재우고 10시 혹은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전화를 해서 오늘 늦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회사 컴퓨터에 미리 설치해 놓았던 원격 지워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가서 인트라넷과 메일을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부담 없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능률도 올라가게 되고 1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보고서가 완성이 되는군요. 어차피 원격 제어로 회사 컴퓨터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프린트에도 미리 출력을 걸어 놓습니다.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출력한 프린터물을 가지고 책상에 올려놓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약속을 취소하고 일해야 됐던 상황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행복한 상황이 아닌가요? 이렇게 스마트한 기기와 스마트해진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업무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줄어든 시간을 통해서 가정과 개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스마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워크를 한 발만 더 나아가서 구름 위를 걷는 클라우드 워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행복한 스마트워크, 클라우드 워크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을 전화기에 컴퓨터 기능을 넣은 것이라는 인식에서 역으로다 컴퓨터에 전화 기능을 넣은 것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 하나를 바꾸는 걸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아집니다. 전화기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컴퓨터이기 때문에 전화 기능을 넣었다. 이 이야기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인터넷에 연결된 상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가 우리 주위를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기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인터넷 역시도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제한 요금제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환경이든지 쉽게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인터넷을 빼놓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핀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인터넷 접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해 놓았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싱크. 이 싱크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특히 백업과 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어플리케이션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 작은 스마트폰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면 기능과 성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에는 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가지고 있는 패드를 이용을 해서 집에 가서는 집의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같은 문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늘상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 다음 시간부터는 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